자, 교재 62쪽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 세 가지를 토지 용도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도록 건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 국토에다 뭐 정해놨다? 예, 용도를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내가 마음대로 나 건물 짓겠다. 안 돼요. 예.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미리 정해진 그 토지의 용도를 딱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한다는 것은 첫째, 용도에 맞는 건축물의 종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용도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 자, 이거는 건축물 크기를 말하죠. 자, 그래서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가 들어가고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물 크기가 결정됩니다. 자, 여기에 맞게끔 건축하는 제도를 토지 용도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그럼 러시아 같은 저 땅덩이 큰 나라에는 이거 있다 없다? 그 시베리아 아무도 안 사는데 이게 왜 있어? 없습니다. 우리 좁은 국토에 해당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써요. 자, 이 지역에 토지용의 실태가 비슷한 지역을 묶어요. 이렇게 크게 묶어서 여기에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자, 지정하면은 건축물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의 일반 기준에 따라서 이 일반 기준을 어디에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이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용도지역제도. 그럼 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 안에는 자, 법령이 정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 있죠? 여기에 맞게끔 건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자, 이 용도지역 제도에 따라 건축된 걸 늘 보고 살아요. 자, 이 학원 주변은 용도가 뭐가 됐을까요? 상업이라니까 상가 중심으로 들어와 있잖아.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 주거라 되어 있죠? 주택 중심으로 들어와 있죠. 저 산에는 건물 없죠? 보전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용도지역의 제도는 전국토에다가 이걸 꼭 지정해야 돼요. 필수로 지정합니다. 필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토지는 다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다 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용도지역 안에 일부 이런 곳에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여기에는 문제점이 생기고 자, 부족함이 생기더라. 자, 그러면 문제점과 부족한 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건축할 때는 용도적 일반적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부족함도 생기고. 그러면 이게는 그대로 건축할 수는 없고 용도적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보완시킨 기준. 문제점도 해결하고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보완 기준에 따라서 건축할 때 여기에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를 지정합니다. 용도 지구. 자, 그러면 용도 지구가 지정됐다면 이 안에서 건축할 때는 무슨 기준에? 보완된 기준 가지고 건축해라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 특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이나 용도지역의 보완된 기준 가지고 이 안에는 이 건축해야 하면은 이 목적 달성이 안 돼.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준에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별도 기준을 정해서 별도 기준 가지고 건축하게 할 때 여기에 지정된 것이 용도 구역, 용도 구역. 자, 구역이란 말이 끝나면 반드시 무슨 기준으로 건축한다? 별도 기준을 가지고 건축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이란 말이 붙었을 때, 자, 어떤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고, 지구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기준?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하고, 구역이라는 것이 붙어 있을 때는 별도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됩니다. 요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법책을 읽는데 지역이란 말이 붙었다, 지구란 말이 붙었다, 구역이란 말이 붙었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책에. 읽을 때마다 이게 뭔지 모르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죠. 예. 아, 지역이 붙었네. 그러면 해당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생각해야 되고, 지구가 붙어있네. 아, 보안 기준 적용해야 된다는 거. 구역이 붙었다면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가 붙은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자, 용도 지역의 일반 기준과 플러스 지구의 보완 기준 있죠? 두 가지를 다 적용합니다. 해서 보완된 기준 중심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는 건축해야 돼요. 자, 구역이 정됐죠? 여기에는 자, 별도 기준만 딱 적용합니다. 무슨 기준만? 별도 기준만 적용해요. 예. 나중에 중개할 때 이거 모르면 엉터리 중개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구역이 붙어 있는데도 여기에 지역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건축해야 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구역이 붙으면 무슨 기준? 별도 기준. 자, 지구가 붙었다. 그럼 일반적인 용도적 기준에다가 자, 보완된 기준을 같이 정해서 건축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보시면, 우리 책에는 저런 설명이 없죠. 예. 자, 그렇게 하시고. 1번, 용도적부터 먼저 오죠. 예. 자, 봅시다. 용도지역은 토지용 및 다음에 줄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까지 줄치고. 자,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함으로써 이 뜻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정진을 도모하게 하여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먼저 용도 지역이다. 자, 용도 지역은 자, 전국토에 반드시 정해야 되죠. 꼭 지정해야 돼요. 어떤 토지인가는 필수로 지정해요. 자, 여기는 전국토. 그러면은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이와 같이 일부 지역에 이거는 꼭 지정합니까? 필요할 때만 합니까?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자, 이걸 꼭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결정이 됨으로써 토지의 용도지역이 지정됩니다. 지정되면은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전국토의 용도를 정하는 자,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 지정되면은 자,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제한을 자, 적용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한마디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자 일반 기준이죠.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서 뭘 해야 됩니까?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이 법령이자 이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는 모든 건축물이 사실상 이걸 통해서 건축된 거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건축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미리 국가나 자 지자체에서 행정기관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방향 제시계획부터 발표하죠. 예. 그 방향 제시계획이 발표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실행계획을 발표해서 개발이나 보전 이런 것을 착수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 토지의 용도, 지역 등을 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국가자체 미리 다 해놨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 이제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내 토지의 용도지역 등을 어떤 걸 지정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관할구청에 가면은 토지용계획 하기론이라는 서류를 떼보면은 이 토지의 자 용도지역은 무엇다라고 꼭 필수로 딱 되어 있어요.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는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용도지역이 뭐다 하면은 그 해당 용도지역의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법령이 정해놨다 했죠. 이 일반 기준에 자 적합하게 건축 허가를 자 신청하면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 토지에는 용도지역도 있고 용도지구도 있을 수 있죠. 자, 이거는 필수입니까? 임입니까? 이미 필요할 때입니다. 아, 그러면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에다가 여기에 보안기준 있죠. 보안기준을 결합시켜서 여기 적합하게 허가 신청해야 돼요. 아, 내 토지에는 용도 구역도 있더라. 자, 이것도 필수입니까? 임입니까? 필요할 때죠. 예. 자, 그럼 여기에는 용도 구역 있을 때는 어떤 기준만 별도 기준만 가지고 적합하게 허가 신청해야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은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예. 모든 건물은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어집니다. 그 토지에 용도지역만 있으면 일반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받아 지은 거고 용도지역도 있고 지구도 있다면 일반 기준과 보안 기준을 결합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건물이 지어진 거고 용도구역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지역과 지구의 기준은 무시하고 무슨 기준만? 별도 기준만 가지고 건축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는 자 서로 중복하지 말았죠. 상호 같은 것끼리, 즉 같은 용도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기 토지가 있다. 대한민국 어떤 토지든 간에 반드시 한 개의 뭐만 지정된다? 용도지역만 지정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한 토지에 2개 이상 지정할 수가 없어요. 중복 못합니다.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양갈로 2번 특징은 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용도지역의 종류 및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종류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종류가 이루어지는지 자 봅시다. 자, 여기 토지에
용도 지역을 자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해서 정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도시 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관리 지역으로 할 건지 농림 지역으로 할 건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할 건지 이 넷 중에 하나 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은 국가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이 이 토지에 미리 방향 제시 계획을 가지고 방향부터 제시한다 그랬죠. 자 개발할 건지 보전할 건지 미리 방향 제시로 다 제시를 해놨어요. 만일 방향 제시 계획에서 이 토지에 개발하라고 제시됐다면은 이게 정됩니다. 도시지역이. 개발 중심으로 자 제시됐을 때 뭐가 정된다? 도시지역이. 자, 그 다음에 완충지로 제시되면은 관리지역이 정됩니다. 자, 보전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제시되면은 농림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 정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 제시에서 방향이 제시된 대로 딱 지정돼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지금 15%, 관리지역은 25% 되어 있고, 자, 농림 48%, 자연환경 보전지역 10%에서, 자, 요 두 가지는 몇 프로? 60%는 개발한다, 안 한다? 절대로 개발 안 한다. 그럼 이게 땅 샀다. 뺏기죠?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 다 배우는데, 여기에 땅 사면은 뺏깁니다, 잘못하면. 네. 자, 여기에 농림지역에 농지나, 자, 그럼 산지, 이런 곳에 사두면 개발합니까? 못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농지나 산지를 자, 농사 짓는다든지 산림사업 하지 않는 한 활용 못해요. 결국 나라 걷어갑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넷 중에 하나부터 제일 정하는데 이때 자, 이 넷 중에 하나 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 결정에서 넷 중에 하나 정해집니다. 자, 도시적으로 지정했다면 자, 도시적은 또 다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공업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녹지지역으로 보전할지가 정해지고 관리적으로 정했다면은 보전관리적으로 할 건지 생산관리적으로 할 건지 계획관리적으로 할 건지가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역일 때는 이 넷 중에 하나, 관리지역 때는 이 셋 중에 하나 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결정해서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정해집니다. 자 또 주거지역으로 정했다면은 전용 주거지역 1, 2조,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으로 또 나눠집니다. 6개로 또 나눠져요. 자, 상업지역으로 정했다면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넷 중에 네 가지로 또 세면 돼요. 공업지역으로 정했다면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해서 세 가지로 또 나눠지고 녹지로 정했다면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세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을 또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세부 용도제까지 정됩니다. 도시적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6개, 4개, 3개, 3개 해서 총 16개로 나눠지고 관리적 3개, 농림 하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나 해서 세부 용도지역이 총 몇 개다? 21개. 이 21개 세부 용도지역이 전국에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적 같은 경우에 세부 용도지역까지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리계를 3번 만들어야 되죠.
예, 원칙주 3번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한 번 만드는 2년 이상 걸려요. 번거롭죠? 그런데 이렇게 해라. 함부로 지정하지 말아야 되죠. 왜?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지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임의로 지정한다면 반드시 부정축제가 일어나겠죠. 예. 자기 가진 땅 전부 다 상업지 지정 다 해버린다. 예. 그걸 아예 못하도록 건전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 만드는 절차, 입안 절차, 결정 절차 앞에서 배웠죠. 그 절차 다 거쳐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축제 문제가 안 생긴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 용도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종류의 1번 도시지역이라다가 있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이 되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당의 같이 구분하는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4가지로 구분합니다. 옆 페이지 가시면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결국은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할 때도 있고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완충지다 이 뜻이에요. 자, 보존관리지역 칸에 보시면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에 줄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라.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바로 지정하기 곤란할 때는 뭘 지정해라? 보존관리.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 보시면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줄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할 때는 자, 생산관리 정합니다. 생산관리라는 것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자, 농림지역 지정하기 곤란할 때는 생산관리를 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계획관리지역 밑줄 칩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거기 줄치고 자, 그리고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하는 지역까지 줄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데 결국 계획관리는 장차 도시지역이 될 지역이다. 결국은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거고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거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농림지역 보시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줄칩니다. 농업진흥지역. 자, 농업진흥지역. 자, 이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 식량생산에 중요한 농지가 있는 곳에 지정됩니다. 자, 우리나라 식량생산에 중요한 곳은 저 전라도 가면은 자, 호남평야나 나주평야 있죠? 넓은 벌판에 있는 그 농지에 대하 이거 지정해놨어요. 자, 끝말은 뭐로 끝났어요? 주요로 끝났죠.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법의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이거는 네, 그런 뜻이죠. 자, 그러고 보시면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줄칩니다. 보전산지 줄칩. 자,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 지정되는 것이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 뜻이죠. 네. 농림업진흥시고 산림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해야 할 산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큰 산뿐만 아니라 자, 큰 산맥이나 또 울산 강시 주변 지역에 있는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에 지정하는 것이 뭐다? 보전산지. 자, 이런 곳에 농림지역을 지정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자원, 물에 관한 자원이죠. 이 강 같은데, 그 다음 해안, 또 생태계, 상수원. 자, 우리 상수원이라는 것은 우리 수도 공급원이죠. 예, 이런 곳에
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또 수산자원, 바다에 생산하는 각종 어패류 같은 거 보육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정하는데,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이 정되는데 뭐 바다까지 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용도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자, 이제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용도적을 도시공관리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서 지정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한 것처럼 크게 이 넷 중에 하나 정하기 위해서 관리 하나 만들어야 되고, 자, 주거지는 도시는 또 주상 공로는 또 나눠지죠. 관리는 보존, 생산, 계획관리 만들. 이거 하나 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만들어져야 돼요. 또 주거지역은 또 6가지, 상업지역은 4가지, 공업지역은 3가지, 녹지 3가지 또 세분되죠. 이거 정하면서 또 한 번 만들어라 이 뜻이.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주거지역에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 칸 찾았습니까?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그게 밑줄 치시고, 단독주택 중심의 줄칩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에 줄치세요. 자,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할 때 진행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고급 단독주택들 있죠. 그게 진행됩니다.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공동주택 줄치고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진행되는데, 여기도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자, 서울의 청담동 같은 데 가면은 연예인이 사는 뭐 고급 빌라 있죠. 200평, 뭐 150평 하는 거기에 이익이 진행돼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 일반인이잖아. 자, 일종은 저층, 4층 이하 주택 거기 줄치고, 자,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밑줄 치시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 정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2, 3층짜리 단독주택들이 쭉 모여있는 동네 있죠. 거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종 일반은 중층주택 거기 줄치고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흔히 빌라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지역에 6층, 7층짜리 빌라들이 쭉 모여있으면 그거 다 이종입니다. 이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중고층, 층수 제한 없는 주택 줄치고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곳인데, 자,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면 아파트 20층 이상 되는 단지 있죠. 다 거기 제3종입니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뭐 줄이면 이런 뜻이에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뭐라 부른다?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이거 재래시장의 주변에 가면 봅니다. 재래시장 가면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죠. 그런 곳.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가면은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해서 필요한데, 울산 광역시 도심이 저기에 삼산동에 가시면은, 자, 거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아십니까? 그 앉은 블록들이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자, 거기에 롯데백화점, 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앉은 블록은 중심 상업지역, 그 뒤편은 대부분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학원 있는 이 주위 있죠? 얘도 일반 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 철도역 주변이나 그 다음에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같은데, 대표적으로 울산은 유통상업지역이 저 무슨 역입니까? 저게 태화강역 맞은편에 보면 이쪽에는 모텔이 많이 있고, 여기에는 도매 상가들 있죠. 거기 유통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근린지역이라는 건 가까운 이웃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옆에 있는 조그만 상가지역 있죠. 그게 다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하학 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에는 위 전용공업지 엄청 많죠. 예. 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그 공장 부지가 다 전용공업지. 일반 공업은 한계를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래서 저 울산광역시 같은 북구 가면은 조그마한 공단들이 있죠. 다 일반 공업지. 중공업 지역은 건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자, 그 다음에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자, 이 중공업 지역은 공업 지역에다가 플러스 주거 지역에다가 플러스 상업 지역 세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용공업 지역 주변에 가면 중공업 지역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자, 동구에 가시면은 현대중공업이 그 해안가에 공장이 크게 쭉 내려져 있죠. 그 도로 산 쪽으로 도로에서 산 쪽으로가 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전용공업지는 사람이 거주를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주변에 주거생활도 해야 되고 상업활동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곳에 전용공업지 주변에 중공업지역이 조성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데, 자, 우리 울산광역시 내 산들이 있죠. 산 중턱에서 정상까지를 보존 녹지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지요. 자, 그래서 이는 도시 내 논밭 지역인데, 자, 울산공항 주변에 논밭 많죠? 거기 생산 녹지. 그 다음 자연 녹지는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등, 자,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이 녹지 중에 개발할 수 있는 녹지가 무슨 녹지다? 자연 녹지. 자연 녹지는 도시 내 큰 산의 산중턱 이하 부분이나 나지막한 산지, 구릉지 같은 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중국 핵심도시 뒤편에 나지막한 산지들 쫙 있죠. 몽땅 다 거의 뭐다? 자연 녹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 녹지가 많은 자, 도시는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어떻다? 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자연 녹지 없어요, 개발할 게. 사람을 나이 치면 80대 노인입니다, 부산은. 울산광역시는 울주나 저 북구 쪽에 가면 뭐 자연 녹지 엄청 많죠. 예, 그래서 30대예요. 자, 나중에 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내가 중개업을 합니다. 자, 그럼 나는 토지로 좀 해야 되겠다. 부산에서 할래요? 울산에서 해야 돼요? 울산에서 해야 됩니다. 토지는 울산에. 그런데 부산에 제 강의 듣고 학교에 사람 한 번씩 가면 놀러 가면 사무실에서 뭐라 하냐. 교수님 나는 토지를 전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 어디서? 이 자리에서 부산에서. 무슨 자연 녹지가 있어서 거기서 토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울산광역시는 자연 녹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 됩니다. 얘기는. 알겠습니까? 부산은 토지 거래 없습니다. 완전히 부산에 가서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건축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건축물 중심으로 자, 중개업을 좀 해야 되겠다. 크게 해야 되겠다 하면 어디 가야 된다? 부산 가셔야 되고. 나 토지 쪽으로 한 다음에 어디 가야 돼? 어디 있어야 돼? 울산. 아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단 말이에요. 왜? 자연 녹지가 여기 있는 이 자연 녹지가 많아야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토지 거래가 어떻습니까? 자연 녹지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연 녹지가 이제 없다. 더 이상 이 도시에 자연 녹지를 개발할 곳이 없다. 그러면 꼭 개발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기 계획관리 있죠. 이걸 씁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를 개발하고 정 불가피할 때는 뭐 쓴다? 계획관리를 써요. 자, 그래서 자연 녹지가 그만큼 도시 내 개발에는 중요한 토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옆에 뭐 관리지역은 앞에 다 본 내용이고, 자, 밑에 3번의 용도지역 지정 절차 원칙.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기로 뭐 한다? 결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육원,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라고 엄청 강조하는 동상 많아요. 보면 안 됩니다. 제발 그 쓸데없는 거 좀 보지 마세요. 다 떨어지잖아. 그 쓸데없는 거 보고 있으니까 다 떨어질 뿐이야. 옳게 가르쳐 주는 거는 신경 안 쓰고 그 농담에서 하고 뭐 우스갯소리에서 하고 그 옛날에 놨던 스타일대로 강의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지. 지금 이런 거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요. 이거. 왜 이런 걸 물어? 자, 그래서 그렇게 외워라 하는 거 그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는 안 하고 자꾸 동영상을 보면 뭐합니까? 주입식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어떤 동영상은 책에 있는 거 다 던져 버리죠. 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다. 그러라고 자네 뭐랍니까? 자네 다 찍어줬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강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여러분 시험이 1년 만에 합격할 거 2, 3년 걸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추리를 버리라 하면은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 보면 또 시간이 늘어나. 그래서 내용을 갈수록 줄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과목은 여러분 점수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암기 프린터 드렸죠? 위협부 그거밖에 없다. 그거 보세요. 그것도 못 외우면서. 이 책을 한 권 다 외울래. 자, 그렇게 엉뚱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턱내라고 되어 있죠. 턱내 부분은 자 3살에 가서 보면 돼요. 이 부분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7쪽에 양갈로 5번까지 있죠. 기득권 보호까지는 3살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에 용도 지역 간의 행위 제한. 자, 건축물의 건축 제한. 1번.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죠. 행위 제한을 배운다는 이 세 가지 건축 제한을 배운다. 이걸 어디다 정해놨다? 법령, 이 대통령령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3번, 4번도 마찬가지. 양갈로 2번에 또 용도 지역 지구 안에 행위 제한 특례 찾았습니까? 그거는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양갈로 3번에 용도 지역 내 용도 제한이 되어 있죠. 자, 1번 보세요.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별표 어디까지다? 22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은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 행위는 건축 행위를 말해요. 자, 이 제한하는 기준이 자, 법령에 제한 무슨 기준? 일반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용도지 총 몇 개를 했습니까? 21개를 했죠. 자, 지역별로 건축물 용도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는 이거 표로 정해놨는 표가 총 몇 개다? 21개.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해놨죠. 그게 21개. 그래서 시험에 이거 놓습니다. 못 맞춰요. 알겠습니까? 왜 못 맞추느냐? 사람 이거 외울 수 없습니다. 수천 개 이상 돼요. 수천 개 이상. 못 외웁니다. 그럼 이거 놓으면 그냥 제일 작게 놓은 번호 하나 정해냈죠.
그거 딱 치고 넘어가세요. 뭐 푼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못 풉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죠. 매년 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옆 페이지 가시면은 자, 그게 동그라미 이번에 일종 전용 주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가 있죠. 이 별표인데 자, 그 일종 전용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 숫자가 읽어보면은 수십 개예요. 이거 외울 자신 있습니까? 이름표가 총 몇 개? 21개 있다. 일종 전용주거나 이종 전용은 숫자가 작은 편입니다. 예. 일반 주거지역부터는 수백 개씩 들어가 있어. 모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놓을 줄 냅니다. 예. 그래서 놓으면은 그냥 풀지 말고 넘어가세요. 예. 시간 전략하고. 전에 말씀드렸죠. 내 풀 수 있는 거 쫙 풀고 한 20개 이상 풀면 합격합니다. 나머지 못 푼 거 있죠? 20개 이상 푼 거 중에 번호 제일 작게 나온 게 내가 5번이 제일 작게 나왔다. 그럼 남 20개 전부 몇 번? 5번 냉장에 다 몇 점? 30분 만에 문제 다 풀고 예, 하면 딱 70점 나옵니다. 딱 70점. 그럼 합격했네. 이래 쉽게 하면 될 것을 왜 그래 어렵게 돌아가는 거. 알겠어요? 이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작년 34면에 몇 문제 나왔느냐? 15문제. 40문제 중에 15문제가 여러분 손 못 대는 문제예요. 책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볼 기라고 읽어봐야 가슴에 멍마 더 들죠? 풀다가 나중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올해 34년 시험에서 공법 문제 풀면서 제일 많이 놓은 말이 뭡니까? 문제 풀면서 15개가 손을 못 대니까 하하거리다가 어느 아주머니는 울어보죠. 1년 동안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손을 못 대니까. 앞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얕게 공부를 하시라 이 뜻이에요. 원칙대로 공부하지 말고 이 과목은 이해하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풀고 뭐 열 몇 문제 손 못 대는 오죠. 내 푼 거 중에 제일 작게 놓은 거 하나 딱 치고 하면 30분 딱 돼요. 그러니까 33회 합격생들 하는 이야기 정말 속이 편타요. 그렇게 하니까 집에 가서 채점 해보니까 다 70점 나와요. 기분 좋더라 이 말이야. 이 과목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놓으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반드시 놓습니다. 손 못 대요. 자, 그래서 이 표는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기억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자, 그 옆에다 쓰세요. 전국 공통이라고 쓰시면 돼요. 전국 공통.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기억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에 도시공객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옆에다 씁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다름. 해당 지자체에서 정했을 때만 설치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마다 다른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표를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거기에 핵심을 보시면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 여러분 시험에 놨던 내용을 추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놓을 때는 한 번 낸 건 다시 낸다 안 낸다? 다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낼 게 너무 많으니까 다른 걸 내지 한 번 낸 거 안 냅니다. 그렇게 시험에 놨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내려가서 5번에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 용적률 제한. 자, 이제 이걸 배웁니다. 21가지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자, 먼저 건폐율 용적률 뜻부터 봅시다. 건폐율은 줄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냥 보세요.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여 채광, 통풍, 피난, 소화 등을 위하여
건축 면적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평적 규제를 한다. 즉 면적 제한을 하겠다 이 뜻이고, 공식은 밑에 있으면 참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용적률 보시면은 줄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게 줄치고. 자, 도시 공간의 전체적 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등을 위하여 밀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연면적 제한이 되는 것이다. 자, 수직적 이용 밀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일반적 용적률을 알면 그 건물의 총 용량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건폐는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고, 결국 용적률은 높이를 제한한다는 뜻이, 높이 제한.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무슨 뜻인지 좀 풀어 설명드리면, 자, 건폐율이다라는 뜻을 좀 풀면 이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 합니다.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앉은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죠.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부른다? 건폐율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자, 여기 건물이 100제곱미터 건축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100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50%. 즉 건폐율이 얼마다? 50%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대지 면적의 절반이 건축 면적으로 앉아 있다. 또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용적률.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다. 그래서 용적률은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 이 뜻이에요.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2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어요. 여기 건물에 앉아 있다. 자, 1층, 2층, 3층, 4층. 각 층 바닥 면적이 100씩입니다.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예요? 400. 400은 대지 면적의 몇 배? 뭐 50%라. 몇 배? 400은 200의 2배죠. 그 용적률이 얼마? 200%다 이 뜻이에요. 자, 용적률 100%는 대지 면적의 한 배를 사올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2배니까 대지 면적의 2배를 사올린다는 뜻이죠. 그 400이니까 각층마다 100으로 하면은 4층, 50으로 하면은 8층까지. 자, 용적률이 1000%다. 대지 면적의 몇 배? 10배를 사올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200의 10배는 2000이죠. 100으로 하면 20층까지 올라가는. 결국은 건폐율은 면적을 제한하고 용적률은 뭐? 높이를 제한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건폐율 용적률 지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규정해 놨느냐? 자,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법에서는 최대 기준을 정해두고, 자,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는 세분 기준. 자, 그리고 조례에서는 실제 사용 기준. 자,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는 실제 쓰는 건 조례 기준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못 내요. 각 지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 세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읽는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의 갈로 안에 국토계획법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거에다 씁니다. 거기에 최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하살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 위에 세분 기준이라 쓰십니다. 그리고 하살표 조례란 말 있죠? 위에 씁니다. 실제 사용 기준.
자, 그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은 이제 이 건폐율 용역 기준에 이 시행령 기준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표를 보시면은 도시적에서 일종 전용은 건폐율 시행령 기준이 50 이하로 되어 있죠.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건축 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2종 전용 50%, 자, 일반 일종 주거지역은 60%, 2종 일반 60%, 3종은 50%, 준주거지역은 70%, 70%까지 건축면적 쓸 수 있죠. 중심 상업지역이 가장 높죠. 90%, 일반 상업 80%, 유통 상업은 80%, 근린 상업은 70%, 공업지역은 셋 다 70%. 그 다음 페이지, 녹지지역도 셋 다 20%. 자,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 20%, 계획관리는 40%, 농림자랑경보전지역은 20% 이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용적률도 시행령 기준을 외우시되 먼저 외워야 될 것이 큰 기준을 외워야 돼요. 일종 전용 주거지 50% 이상 100% 이하로 들어가 있죠. 그 뒤에 기준을 외워라 했듯이. 그 100%라는 내지면 한 배 사올리라 했듯이. 2종 전용이 150%, 1.5배 사올 수 있도록, 일반 주거 1종이 200%, 2종이 250%, 3종이 300%, 3배 사올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이 500%, 5배 사올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높죠. 1500%, 15배 사올 수 있도록, 일반 상업은 1300, 13배 사올 수 있도록, 유통은 1100, 근린이 900%,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이 300, 일반이 350, 중공업이 400%, 4배 사올 수 있도록. 그 다음 페이지에 녹지지역의 보전녹지는 80%, 0.8배 사올 수 있도록.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00%. 자, 관리지역에서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80% 이하, 계획관리가 100%. 농림지역, 자, 자랑기본지역 80% 이하 되지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에도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외우시라 했듯이. 자, 이런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우리가 실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에, 자, 중심, 상업지역. 자, 평에 한 10억 평당. 이런 곳이 있습니까? 서울 명동. 예. 그 울산 강시 제일 비싼 땅이 그 현대백화점 아시죠? 안전자리예요. 거기에 한 평당 한 5억 정도 합니다. 예. 서울 명동은 한 10억 해요. 자, 이게 1000제곱미터짜리다. 자, 땅값 제일 싼데 저 강원도 설악산 어느 산봉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 평에 100원 아무도 안 삽니다. 왜 똑같은 크기의 땅인데 이렇게 차이를 하느냐.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용도 어마어마하죠.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들어가는 용도는 사실상 있다 없다? 없어요. 건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이지. 자, 여기에 건폐율을 자 최대 얼마? 90%. 용적률은 최고 1500% 줍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물은 들어가는 용도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다가 자, 건축물을 앉힐 수 있는 면적, 건축 면적은 이 대지가 1000제곱미터면 90%는 1000제곱미터 90%는 얼마? 900제곱미터짜리 건물 앉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연면적 여기에 건물 사올 수 있는 면적은 자 1000제곱미터의 15배죠. 예, 그럼 얼마? 15,000제곱미터까지 사올 수가 있어요. 위로. 그럼 바닥은 이제 100제곱미터 하면은 바닥은 이제 100으로 하면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150층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건폐율이 얼마? 20%. 용적률은 80%죠. 자, 여기에
건축 면적을 건축을 안 준다면은 1000정도 20%니까 200정도짜리 건물을 안고 연면적은 자 80%까지 쌓을 수 있죠. 1000에 80%는 얼마? 800 정도까지 쌓을 수 있는데 여기는 중요한 것이 들어갈 용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건물 못 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100원 정도 합니다. 사실 이거 영원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100원. 이는 10억. 자, 들어갈 용도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거다가 뭐 건폐 용도 어마어마하게 높죠. 자, 이러니까 땅값 차이가 확 드러나게 이것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건폐 용률 별도 기준은 3사례 가서 보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건폐율과 용률 조정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그건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동그라미 니은까지 버렸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자, 거기에는 자 핵심 부분은 앞에 배웠던 거 반복시켜 놨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6번 용도지역 등의 그 밖의 행위자는 양갈 1번 용도지역 미지역 미세분 지역에서 행위자는 3사례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2번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찾았습니까? 좀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도시지역의 다른 법률 적용 배제는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볼 거 아니에요. 자, 잠시 쉬었다가 밑에 용도지구로 갑니다.